소요산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하다. 안개가 사너리를 감싸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부드럽게 땅을 어루만진다. 당신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랑을 믿는가? 5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운명은 다시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는다. 이 이야기는 중필이라는 70세 노인의 이야기다. 그는 매일 아침 소요산을 오르며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잔의 커피와 한 쌍의 눈동자가 그의 세계를 뒤흔든다. 과거의 사랑, 잊혀진 약속,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얽힌 이 여정은 당신의 가슴을 울릴 것이다. 과연 중필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보자.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할지 모른다. 중필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하다. 소요산은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다. 그에게는 고독과 대화하는 공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는 장소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그는 늘 규칙적인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은퇴 후 아내를 잃고 자식들이 각자의 길을 떠난 뒤 그의 삶은 고요 속에 잠겼다. 손주들이 찾아올 때면 집은 잠시 웃음으로 가득 차지만 그들이 떠나면 다시 적막이 찾아온다. 소요사는 그런 정필에게 위로를 주는 유일한 벗이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다. 그는 익숙한 등산로 입구에서 숨을 고르며 걸음을 시작했다. 매표소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정필 씨, 오늘도 어김없으시네요. 정필은 미소로 답하며 산길로 들어섰다. 그의 마음은 늘 그렇듯 복잡했다. 아내와의 추억, 자식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는 희미해진 젊은 날의 꿈들. 소요사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다. 한순간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느 날 그는 중턱 벤치에 다다랐다. 그곳은 늘 비어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낯선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커피포트와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아저씨,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한 여성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정필은 잠시 멈칫했다. 이 산에서 커피를 파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호기심이 싹 텄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마주한다. 그 변화가 때로는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정필에게 이 순간은 그런 문이 시작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낯선 풍경이 그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중필은 70세의 나이에 소요산을 오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꾸준하다. 바람은 서늘하고 새벽의 고요함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소요산은 그에게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 그의 고독과 동행하는 공간이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그는 늘 책임감과 규칙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변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그의 집은 조용해졌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아가고 손주들이 가끔 찾아올 때만 그의 집은 생기로 가득 찬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그들이 떠나면 다시 적막이 찾아온다. 정필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마주한다. 소요산은 그런 순간들을 견디게 해주는 곳이다. 그는 산을 오르며 지나간 날들을 떠올린다. 젊은 시절의 꿈, 아내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 매일 아침 그는 같은 길을 걷는다. 매표소 직원은 그를 잘 안다. 정필 씨, 오늘도 어김없으시네요. 그들은 가볍게 인사를 나눈다. 정필은 미소로 답하며 등산로로 들어선다. 그의 손에는 물병과 작은 간식이 든 배낭이 들려 있다. 산길은 익숙하지만 매번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곤 한다.
그녀가 병상에 누워 미소 지으며 했던 말. 당신은 혼자여도 잘 살아갈 거야. 하지만 정필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 혼자라는 것은 생각보다 무겁다. 소요사는 그의 피난처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 그리고 멀리 들리는 새소리는 그를 위로한다. 그는 산을 오르며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답은 늘 애매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걷는다. 걷는 것은 그의 방식이다. 삶을 이어가는 방식, 고독을 견디는 방식.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중턱 벤치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여성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커피포트와 종이컵. 아저씨,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한 여성이 밝게 말했다. 정필은 잠시 멈췄다. 이 산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물결이 일었다. 이 낯선 풍경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요산의 중턱 벤치는 정필에게 익숙한 휴식처였다. 그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며 멀리 펼쳐진 동두천의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그날 벤치는 비어 있지 않았다. 낯선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포트와 종이컵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아저씨,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한 여성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필은 잠시 멈칫했다. 소요산에서 커피를 파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등산객들과의 가벼운 대화는 익숙했지만 이런 상업적인 모습은 낯설었다. 고맙습니다만 괜찮아요. 그는 미소로 답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작은 호기심이 싹 텄다. 이 여성들은 누구일까? 왜 이 산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 심지어 한 여성은 소주병을 꺼내 등산객들에게 권하기까지 했다. 한잔하시고 기운 내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정필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소요산은 늘 평화로운 곳이었다. 등산객들은 운동하거나 자연을 즐기러 왔지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진 않았다. 그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이들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그는 이 상황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커졌다. 소요사는 그의 성격이었다. 이곳에서 낯선 이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그의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산을 오르며 그들을 관찰했다. 여성들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산속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정필은 이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새로운 것에 쉽게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낯선 광경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정필은 오랜 친구 재현과 함께 소요산을 올랐다. 재현은 정필의 오랜 동무로 가끔씩 함께 산하행을 즐겼다. 그들은 산길을 걷다 벤치 근처를 지나쳤다. 여성들이 여전히 커피를 팔고 있었다. 재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정필아, 저기 여성들 좀 이상하지 않아? 소문 들었어? 저들이 돈 받고 뭐? 그런 일도 한다던데. 정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보았다. 재현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3만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 요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대. 정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소요산을 성스러운 곳으로 여겼다. 이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재현의 말을 농담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친구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날 이후 정필은 등산로 곳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커피와 소주를 파는 여성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깔린 낡은 돗자리. 이 모든 것이 그의 평온했던 산행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소문이 사실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오해일까? 그는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러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는 여성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의 웃음,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이 내미는 커피와 소주.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곳이 정말 그렇게 변한 걸까? 정필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소요사는 그의 피난처였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 낯선 변화가 단순한 소문이길 바랐다. 하지만 재현의 말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어느 아침, 정필은 7번째 구간 벤치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다른 여성들과 달랐다.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정했다. 그녀는 등산객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정필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손동작, 고개를 숙인 모습,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 그의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순자.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순자, 그의 첫사랑. 50년 전 무산 해운대 해변에서 만난 그녀. 그들은 대학생이었고 여름 방학에 짧은 시간 동안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바다를 따라 걷고 고무신을 벗고 모래 위를 뛰어다녔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고 그들의 손끝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여름이 끝나고 그들은 연락을 잃었다. 삶은 그들을 다른 길로 이끌었다. 정필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커피를 따랐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필은 그녀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받아들고 그녀를 유심히 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그날 밤 정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정말 순자일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까? 그는 5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해운대의 파도, 순자의 웃음, 그리고 작별의 아쉬움. 그는 그녀를 잊으려 했지만 그녀는 늘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다시 그녀를 만나 물어보겠다고. 정필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재현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3만 원이면 된다던데.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만약 그 여성이 순자라면, 그리고 그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소요산으로 향했다. 지갑에는 3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돈으로 커피를 사려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정말 순자인지, 그리고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중턱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커피를 따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다.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정필이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커피를 건넸다. 그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내밀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급히 커피포트를 챙겨 산을 내려갔다. 정필은 얼어붙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의도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다른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그 여자는 우리랑 달라요. 그냥 커피만 팔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죠. 정필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그녀를 얼마나 상처 줬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책망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 사과해야겠다고도 다짐했다. 정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소요산을 올랐다. 7번째 구간의 벤치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매일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는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어느 아침 안개가 짙게 깔린 산길에서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더 높은 구간에 혼자 앉아 있었다. 커피포트도 종이컵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자야! 정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슬픔이 스쳐갔다. 정필! 정말 너니? 그들은 말없이 앉았다. 침묵은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실패한 결혼, 그리고 생계를 위해 소요산에서 커피를 팔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소문과 압박 때문에 그녀는 지쳐 있었다. 정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이해하는 말없는 약속이었다. 정필과 순자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해운대 해변, 50년 전 그들이 사랑에 빠졌던 곳. 그들은 모래사장을 걸으며 추억을 나눴다. 정필은 공무원 생활과 아내의 죽음을 이야기했고 순자는 결혼의 실패와 고단했던 삶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동두천으로 돌아온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순자는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고 정필은 그녀를 돕기 위해 봉사에 참여했다. 그들은 매일 소요산을 함께 올랐다. 산은 더 이상 고독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으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정필은 순자에게 새 등산화를 선물했다. 이제 우리 함께 정상에 오르자. 그의 말은 단순한 등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정필과 순자의 삶은 소박하지만 충만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소요산을 오르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순자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정필은 그녀가 만든 집밥에서 잃었던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다. 정필의 가족도 순자를 받아들였다. 손주들은 그녀를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다. 어느 밤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순자가 말했다. 고마워 정필아, 나를 다시 찾아줘서. 정필은 그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보다 깊고 진실했다. 정필과 순자는 강원도의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일출을 보며 손을 잡았다. 인생이 참 신기해, 정필이 말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늦게 찾아온 행복이 더 소중해. 그들의 삶은 이제 소요산처럼 단단하고 바다처럼 깊었다. 그들은 서로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었다. 엔딩.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당신은 누구를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